저는 고등학교 때 학원을 안 다니기로 꽤나 알려진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너가 아무리 학원을 안 다닌다고 해도 솔직히 수학은 학원 다녀야 되지 않냐? 수학을 어떻게 혼자서 공부해? 이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수능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인강조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오직 제 작은 머리로만 수학 공부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등급, 2학기 1등급, 2학년 1학기 2등급, 2학년 2학기 1등급,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확통 선택으로 1등급을 했습니다. 혼공세계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모든 과목 다 혼공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수학을 혼자 공부할 수 있는지, 수학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수학 혼공이 왜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학은 정말 학원을 다녀야지 할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수학 혼공이 좋은 점수를 받는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수학이라는 과목은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을 토대로 학습한 개념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학원에서는 정해진 스케줄이 있고 그 스케줄대로 진도를 나갑니다. 일부 똑똑한 학생들은 물론 아무리 학원 진도가 빠르게 나가도 그걸 빨리빨리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수학머리가 없거나 평범한 학생들은 학원 진도가 빠르게 나가면 그걸 따라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혼공으로 수학을 공부하면 개념이 진짜 자기 거가 될 때까지 자기 페이스대로 반복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어떻게 하면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를 더 정확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수학 혼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나아가기 앞서 제가 활용한 문제집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문제집을 딱 3개만 썼습니다. 개념 원리, 센,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와 같은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딱 이 3개만 써줬습니다. 개념 원리는 문제 푸는 용도는 아니고 순전히 개념을 읽기 위한 용도입니다. 개념 원리에서 읽은 개념을 이제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센 수학을 풀어줬습니다. 센 수학은 기초문제에서 중상 난이도 문제까지 다양한 범위에 걸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는 제격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이스토리와 같은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을 풀어줬는데요. 그 기출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푼 건 아니고 그냥 중상 난이도에서 최상 난이도의 문제들만 몇 개 골라서 풀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골라서 풀면 자기가 센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해했던 개념을 어떻게 하면 어려운 문제에 응용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센 수학 정도만 공부해서는 문제 응용력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이스토리와 같이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심화 문제들을 함께 곁들여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3단계에 걸쳐서 제 수학 공부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단계입니다. 저는 수학 공부를 할 때 항상 1년 선행을 기준으로 해줬습니다. 예비 고1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수상과 수화를 예습해줬고 예비 고2일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수1과 수2를 공부해줬습니다. 따라서 1단계는 겨울방학 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이 좋은 시기입니다. 먼저 개념 원리를 소단원별로 읽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소단원별로 개념 원리를 정독한 후에는 그 단원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센 수학에서 찾아서 풀어줄 겁니다. 문제를 풀어줄 때에는 3일에 걸쳐서 3회 반복해줄 겁니다. 1일차에는 개념을 읽고 문제를 풀어도 정말 막막하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개념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이상이요. 하지만 2일차에는 이제 약간 알 것 같다는 느낌이 옵니다. 아무래도 한번 반복을 해주니까 조금 더 이해가 심화됩니다. 3일차에는 한 절반 정도는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렇게 예비 고1은 수상과 수화를, 그 다음에 예비 고2, 그러니까 현재 고1은 수원과 수2를 개념 원리를 읽고 센 수학을 3회 반복해주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면 겨울방학이 이제 끝날 겁니다.
2단계는 이제 학기 중에 진행될 겁니다. 2단계입니다. 먼저 센수학을 지금까지 3회 반복해줬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더해서 2회 더 반복해줄 겁니다. 센수학을 4회 반복하는 시점, 5회 반복하는 시점에 이제 개념은 어느 정도 다 자리 잡힐 겁니다. 따라서 개념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혔기 때문에 저희는 센수학을 추가로 2회 더 복습해주면서 동시에 자이스토리와 같이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을 풀어줄 겁니다. 기출문제집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다 풀 수는 없고요. 그냥 중상에서 최상 난이도 문제만 몇 개 골라서 풀어줄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골라서 풀어주면서 기존에 자기가 이해한 개념을 좀 더 심화해서 이해해보고 또 개념을 응용하는 능력을 반드시 길러줘야 합니다. 당연히 자이스토리 문제들도 3회 반복해주는 걸 기본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3회 반복해주면 1일차에는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어려워도 3일차 반복할 때쯤이 되면 문제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학기 중 2단계까지 마무리하면 웬만한 문제는 풀 수 있는 상태까지 됩니다.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복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3단계가 진행됩니다. 3단계도 같은 학기 중에 진행하면 됩니다. 센수학을 추가로 더 2회 반복해주고 자이스토리아와 같은 기출문제집을 추가로 2회 반복해서 풀어주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깊이 가질 수 있고 문제 응용력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학 홍공 방법을 개략적이나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홍공이 과연 맞을까 하고 의심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학 홍공에 대해서 가지는 일반적인 의문점들에 대해서 한번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수학 개념 공부를 혼자 해주면 5개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수학 개념 공부를 혼자서 1회 해주면 당연히 5개념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센수학을 7회독 이상 해줄 거고 자이스토리도 5회독 이상 해줄 겁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주다 보면 지난번에는 5개념으로 풀었던 문제도 다음번에는 그 5개념을 찾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5개념은 더욱더 제대로 수정이 될 겁니다. 센수학 7회독 이상, 자이스토리 5회독 이상 해주면 5개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도 5개념 때문에 수학 문제를 틀렸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해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합니다만 시험 기간 안에 다 공부를 끝낼 수 있습니다. 저는 방학 중에는 수학 공부를 10시간쯤,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3시간 이상 매일 해줬습니다. 주말을 제외하고요.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해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스케줄대로 수학 공부를 하셔도 시간이 남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센수학을 11회독 해줬고 자이스토리를 7회독 이상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기간 안에 수학 공부를 마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반복을 많이 할수록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3회 반복할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다음에 추가로 2회, 추가로 또 2회를 반복해 줄 때에는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공부 속도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의문점. 학원을 다니면 진도를 더 빨리 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도는 더 빨리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학원에서는 같은 문제집을 3회독 반복시키지도 않고 또한 커리큘럼을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합니다. 학생들마다 수학적 이해 능력과 지적 능력은 다양합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고 수학을 굉장히 수월하게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률적인 커리큘럼을 모든 학생에게 부여하면 수학 머리가 탁월한 학생들은 빨리빨리 그걸 소화해서 좋은 수학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수학 머리가 평범하거나 좀 별로 좋지 않은 학생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커리큘럼을 강요하면 오히려 수학 공부를 더 어려워하고 버거워합니다. 진도는 빨리 빼지만 그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학원을 다니면 진도는 더 빨리 빼기는 하지만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는 확신드릴 수 없습니다. 특히 수학 머리가 없거나 평범한 학생들일수록요. 그럼 마지막 의문점. 인강은 안 씁니까? 인강도 좋습니다. 저도 인강을 수능 공부할 때는 활용을 했죠. 다만 학원보다는 낫지만 인강도 어쨌든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고 그 커리큘럼을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경향이 약간 있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지적 소화력에 맞춰서 응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강도 활용해준다면 나쁠 건 없습니다. 자기가 너무 어려워하는 개념이나 내지는 좀 더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필요한 실전 개념 팁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인강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능 공부를 하면서 제가 기존에 혼공으로 쌓아왔던 공부만으로는 수능 문제를 푸는 거에 약간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현우진의 뉴런과 같은 실전 개념 인강들을 약간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더 수학 문제가 빨리빨리 풀리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강도 필요에 따라서 참고는 할 수 있다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페이스대로 자기가 수학 개념을 소화할 수 있는 페이스에 맞춰서 수학 공부를 혼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인강은 여기에 곁들여서 사용해주는 보조수단일 뿐이죠. 혼공생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 어떤 과목도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공부만 해준다면 1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독학으로 꿈의 대학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드리기 위해 이 순간 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소규모 채널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 혼공 비법들을 배워갈 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만의 범생이 훈일 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